안녕하세요. 이제 내일이면은 또 거래가 시작되는데요. 이슈가 많았죠.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도 좀 다이나믹한 장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이번에 뭐 증권 거래세 인하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ETF랑 ETN을 1,000만 원 예탁금을 이제 하기로도 했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이 또 다시 발동 걸리는 듯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환율도 지금 1230원, 1233원인가요? 까지 올라온 상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뭔가 좀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또 다음 주가 돼야지 확실히 또 그 모습을 보여줄 테고요. 그 전에 이제 코스닥 주가 외국인 순매수 순위를 보니까 HLB 78R이 1위입니다. 순매수 1위에요. 코스닥엔 신주인수권도 이제 같이 분류가 돼가지고 집계가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 뭐 네오이즈 이렇게 쭈루룩 시젠도 있고 쭉 있는데 HLB 신주인수권이 순매수가 무려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대금이 이제 1,000이라고 됐으니까 단위가 뭐 잘 보이진 않지만 1,000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200억 정도 되거든요. 사실 이제 신주입수권은 주식 수가 얼마나 했는지가 더 중요하죠. 몇 주를 가지고 갔느냐라는 점인데, 그런데 이제 저런 얘기는 5월 10일 신주입수권이 거래되고서 며칠 안 지나서도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공매도 세력이랑 거의 같은 세력이죠. 그래서 신주입수권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은 공매도 쇼커버가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고, 아마 많은 주주님들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거래 월요일에 급등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재미가 없어졌죠. 주가 자체도 신주인 수권 자체도 다 이제 급락을 하면서 큰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때 올라갈 때는 72,400원까지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창구를 보면은 제 예전 영상에도 장중에 그 창구를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 멜릴린치, 시티그룹 등이 상위에 막 30만 주 이상 막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위가 다 외국계 증권사였죠. 그래서 대놓고 완전히 그냥 대놓고 사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국내 증권사가 HLB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그 요거 신주인석권이 가격이 엄청 급등하니까 일물일가의 원칙을 보면은 아르비트리지 기회가 생긴 거죠. 무위험 차익 거래가 생긴 겁니다. 즉 신주인수권을 팔고 구주를 사고, 그래서 많은 투자자 주식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은 요거 신주인수권을 팔고 그 다음에 HLB 본주 이 구주를 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업계는 신주입수권을 공매도 세력이 산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추측이 아니라 업계니까 여기 증권업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좀 더 들어보면은 HLB 주가가 13만 원임에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주입수권 종가를 반영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계산하는 법은 제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주입수권 가격 플러스 107,700원을 더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가 공격적인 신주식권을 샀다. 쇼커버링 할 경우 주가가 이 가격보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주식권을 좀 무리해서라도 사고, 그만큼 이제 쇼커버링 절실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본주 지금 10만원 얼마에서 거래되고 있는 HLB 주식을 사게 될 경우에는 급등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상한가까지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3만원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뭐 더 높은 가격, 뭐 15만원, 20만원까지 가격 급등시키면서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러워서 신주입수권이 100% 상승을 하더라도 뭐 160%까지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해도 지금 13만원대에서 지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게 더 싸게 먹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뭐 계속 올라가도, 신주입수권이 가격이 올라가도 닥치듯이 그냥 사들인 거죠. 또 이걸 이제 반대 해석을 해보면은 13만 3,500원 임에도 외국계 증권사가 신주입수권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만큼 이 정도도 싸다고 생각한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너무 마음이 급해서 첫날에 오버슈팅을 한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좀 물먹었죠. 왜냐면 다음날 바로 블록들이 나와서 신주입수권 더 가격이 싸졌죠. 그리고 주가도 더 싸졌는데 첫날에 이렇게 높게 사기보다는 기다렸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외국계 공매도 세력들은 더 비싸게 산 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오후 기사입니다. 무역, 금융, 이어 안보까지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언급하는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항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니까 미 해군은 동중국 해상에서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좀 겁주기. 대만이 탈중국 강화된 확전 예상. 그래서 대만이 이제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은 미국 군함 접근 위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만이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대만, 중국, 그 다음에 여기 한국, 여기 동중국해를 미 구축함이 항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듯이 화이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또 이제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만이 걸려 있는 중국 본토와 대만 이 문제를 두고 또 미 구축함이 또 이렇게 뭐 베이징 군사 전문가는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불가장난을 했다라고 또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거기다가 15일에 외국 반도체 제조업체 즉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해당이 되겠죠. 는 미국의 허가, 라이센스 없이 화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다라고 수출 규제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도 영향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삼성, SK 하이닉스도 영향이 있으면은 더 가중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오후에 또 5시 30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수출 규제를 또 하게 되는데요. 여기 한국 기업만 피해를 받는 거 아니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일단 노린 거는 뭐 삼성 이런 데가 아니고요. 1차 타겟은 대만 파운드리입니다. 반도체 수탁 생산업체 TSMC라고 하는데 화웨이가 반도체 생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TSMC에게 주문을 해서 이 TSMC가 생산을 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이제 퀄컴이 반도체 공급을 화웨이한테 하지 않아도 화웨이는 TSMC로부터 이 반도체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계속 출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막으려다 보니까 미국 기술이 들어간 외국 기업들은 이제 다 화웨이한테 조달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TSMC로부터 화웨이가 반도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생산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반도체들이 있잖아요. 뭐 D램,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이 어차피 스마트폰을 못 만드니까 이것도 제로 수준이 된다라는 그런 예측인 거죠. 10조 원을 연간 이제 벌었는데 이게 어차피 스마트폰 못 만드니까 제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한국 기업도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쓰지 않고서는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규제가 들어갈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실질적으로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레버리지 ETN, ETF 기본 예탁금 1천만원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사전 온라인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버리지 ETF, ETN을 매매하려면은 기본 예탁금 1천만원,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까지 받아야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용을 쓸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제 다만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게는 기본 예탁금을 완화,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탁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 증권사라고 해야 되겠죠. 증권사 이제 통장을 만들면은 거기에 돈을 넣게 되죠. 주식을 사려면은 증권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식 구매를 위해 돈을 넣어둔 것을 바로 예탁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려고 총알을 쌓아 놓는 게 바로 예탁금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고객 예탁금이 늘고 있다는 뉴스 기사들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예탁금이고요. 반면에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증권회사에서 돈을 찾아서 떠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은 7월부터 그 다음에 뭐 법령 개정 같은 게 필요한 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는 9월부터니까 대략 빠르면 이제 한두 달 뒤면은 바로 되고요.
그다음에 좀 늦는 것들은 9월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